네, 2월 15일 목요일 아침 개장전 라이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미국 증시 엄청 좋게 마감이 됐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제 뭐라고 설명을 드렸죠? 미국 증시가 빠졌던 이유가 CPI가 높게 나오면서 기준금리 때문에 빠졌는데, 사실 기준금리 인하되는 추세는 정해져 있다. 그게 한두 달 정도 더 늦춰진다고 해가지고 크게 달라질 건 없다라고까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다봉님, 갸룡S님 반갑습니다. 네, 찌니키님도 반갑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시장을 대응해야 될지 한번 어제 시장 마감 정리하면서 한번 다시 오늘 우리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해요. 제가 어제 오후 7시에 방송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한 60분 정도 들어오시더라고요. 저녁에 방송하면 많이 안 들어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많이 들어오셨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하나 정정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를 제가 월요일하고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녁 제가 적어 드릴게요. 제가 월, 수, 저녁 7시에 방송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안하고 오후 4시에 하겠습니다. 오후 4시에 무방을 하고요. 그리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은 오후 7시 이렇게 웬만하면 진행을 할게요. 일요일은 조금 유동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이제 월수 오후 4시 무방은 지켜질 거고요. 어제도 제가 저녁 7시 했지만 이제 4시로 좀 바꾸고요. 4시입니다. 4시 한 3시 50분에서 4시 될 것 같아요. 3시 50분에서 4시에 진행할 거고, 그리고 일요일날은 고정적으로 제가 7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밤에 7시에 한번 방송을 진행해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하루 종일 일만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일이 안 끝나는 느낌. 그래서 차라리 3시 50분에서 4시 사이에 방송을 진행하고 1시간 정도 빡세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저녁 여가 시간을 즐기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7시라고 말씀드린 거는 월요일하고 수요일 오후 4시로 무방 시간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인지하시고, 그리고 금요일 날은 방송을 안 하고 금요일 날 거는 제가 일요일 날 저녁 7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시청하시는 분들도 퇴근해야 되는데 저 때문에 또 저녁 7시에 들어오셔가지고 힘들게 또 보시고 그러시면 안 되니까 각자 서로의 삶은 지키면서 모방은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제 저녁에 들으셨던 분들은 조금 지겹겠지만 오늘 미증시랑 어제 국내 증시 상황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CPI 충격이 장 초반에 나타났지만 거의 장 초반 CPI 충격을 회복하고 오후장 들어서는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이었죠. 특히 보게 되면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코스피 시장에서 연일 매도세를 보이다가 어제 드디어 매수세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어제 상대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은 많이 매도를 했지만 개인이 1261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어제 코스닥이 0.96% 상승한 거는 순전히 개인 때문이다. 아마 그 영향 때문인지 어제 반도체랑 2차전지도 좀 좋았고요. 그리고 바이오도 좀 수급이 들어오더라. 요 정도 체크하시면 되고, 제가 이따가 뒤에서는 강세 테마들 제가 쭉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서 나머지 그거 보시면서 나머지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어제는 기관은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기약 말 꺼낸 김에 패드워치 잠깐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패드워치 잠깐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이고, 잠깐만요.
여기 패드워치 보시게 되면 어저께까지 그 5월달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30%대죠.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5월달에도 동결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고 인하할 가능성은 36%니까 크게 전날이랑 변한 게 없다. 아까 전에 제가 이거 봤을 때 40%까지 올라간 걸 봤거든요. 아까 전에 제가 방송하기 전에 들어가서 봤을 때는 40%까지 올라간 걸 봤는데, 뭐 아무래도 연은 총재가 미국 기준금리 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높게 3%대가 나왔지만, 실제 이제 개인 소비 지출 같은 PC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2%에서 놀고 있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뭐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었는데, 그때 아침에 봤을 때 제가 40%였습니다. 근데 다시 이렇게 돌아갔다는 것은 이 연은 총재의 특성 때문이겠죠.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제 발언한 연은 총재는 비둘기파입니다. 원래 좋게 발언을 했다라는, 원래 항상 이제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좋게 발언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약간은 걸러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정도까지 참고하시고, 일단 패드워치에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는 크게 달라진 게 없더라까지만 여러분들이 요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더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이제 미국 국채금리는 한번 봐야 되겠죠. 국채 수익률은 많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빠지긴 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인플레가 올라가게 되면 국채 수익률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인플레가 떨어질 것 같으면 국채 수익률도 떨어집니다. 연은 총재가 아무래도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다 보니까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한 소폭이나마 한 1%대 빠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요렇게 이제 채권 수익률이랑 인플레이션 가능성이랑 요렇게 짝짓기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굉장히 무난하게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이제 전문가들이 복잡하게 얘기하는 거 그렇게 다 일일이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인플레 가능성이 올라가게 되면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그리고 인플레 가능성이 떨어지게 되면 국채 수익률도 떨어지더라.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또 금리랑은 또 그 채권 가격이라는 또 반대 방향입니다. 아시죠? 채권 가격이랑 국채 수익률은 반대 방향이더라. 이건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오늘 아침에 굳이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매매 수급 동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기 좋게 제가 어저께 외국인 기관 매매 상위 종목들 캡처도 하고 이렇게 코멘트도 달아드렸어요. 제가 이따가 제 카톡방에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자료 올라간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제 카톡방에는 아까 전에 제가 방송하기 전에 이 자료들 다 그 카톡방에는 옮겨놨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제 카톡방에 안 들어오신 분들은 이따가 제가 카톡방 링크 소개해드리면 거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자료 보시면 돼요. 아셨죠? 네, 쪼꾸님 감사합니다. 자, 일단 어제 코스피 수급 동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뚜렷한 방향성이 없더라. 대신 특이했던 점은 뭐 반도체 쪽에서는 SK하이닉스를 여전히 HBM 대장주로 매수하는 모습이었고, 어제 방산을 조금 매수했습니다. 방산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LIG 넥스원을 집중적으로 매수했는데, 특히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방산펀드 이슈가 있었죠. 방산펀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방산주 중에서 상승폭이 굉장히 컸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수양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쪽에서는 에코프로 머티만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그리고 어제 조금 특이한 점이 있었죠. 엔터주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엔터주가 최근에 워낙 바닥을 치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낙폭 과대에 따른 매수세가 들어온 것 같은데, 여튼 어제 외국인은 특별하게 엔터주로 매수하지는 않았는데 기관은 하이브를 매수하더라.
이따가 뒤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SM을 매수했습니다. SM 하이브. 코스피 시장에서는 하이브, 코스닥 시장에서는 SM. 요 두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더라. 그동안 시장 대장주였던 JYP는 매수 안 하더라. YG엔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 지금 SM과 하이브가 지금 엔터주 중에서는 기관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인 것 같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추정하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 여러분들이 나중에 엔터주 바닥 잡을 거면은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갔던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다. 아셨죠? 네, 눈치님 안녕하세요. 버디송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쪽에서는 양극재 쪽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수를 했는데 어제 상대적으로 코스모신 소재가 강했거든요. 근데 실제 외국인과 기관은 포스코 퓨처엠을 집중적으로 좀 더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음극재 다 같이 하죠. 양극재, 음극재 다 같이 하는데 어제는 요 종목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2차전지 쪽에서는 꾸준히 수급이 들어온다라기보다는 너무 낙폭이 가대하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수시로 들어가서 차익 실현하고 나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아침 무방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에코프로랑 그리고 에코프로 BM을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근데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은 어제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크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 코스모신 소재라든지 그리고 에코앤드림, 제가 TV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서입경 전구체를 생산하고 있는 에코앤드림이 상대적으로 낫더라. 그 에코앤드림 여러분들 상식 차원에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에코앤드림 얘가 하고 있는 게 이제 서입경 전구체잖아요. 국내에서 상장사 중에서 유일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서입경 전구체가 일반적으로 이제 전구체 크기에 따라서 서입경 전구체, 대입경 전구체 이렇게 나눠지는데 서입경 전구체가 대입경 전구체보다 기술적인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서입경 전구체가 조금 더 유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높은 서입경 전구체를 에코앤드림이 생산하고 있고 최근에 캐파 증설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래서 최근에 가고 있는 모습이다. 아마 지금 추세라면 조금 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엔캠 같은 경우에도 2차전지 관련 종목들 다 빠지고 있는데 걔만 움직였잖아요. 물론 이제 올라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엔캠이 생산하고 있는 전해액은 부품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북미 지역에서 생산해야지만 IRA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근데 IRA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중국 쪽 중국 쪽 전해액을 사용하게 되면 약간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엔캠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르고 있는 건데 뭐 에코앤드림도 뭐 비슷한 맥락에서 상대적으로 서입경 전구체 이슈가 부각된다라면 충분히 지금보다 더 업사이드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일단 엔캠도 워낙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뭐 분석의 영역이 아니라 그냥 대응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아셨죠? 에코앤드림도 이미 많이 올라가지고 신규 매수는 금지하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 수급 이렇게 어떤 종목들을 매수했는지 제가 캡처를 해놨으니까 제 무료 카톡방에 오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돼요. 제가 이따 카톡방 소개는 이따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코스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요렇게 딱 정리해 놓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지 않으신가요? 그죠? 네, 루루님 맞습니다. 자료 심플, 자료도 디자인도 깔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만 제가 핵심적으로 콕콕 집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료 보시기가 굉장히 편하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자, 어제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매매는 뭐 물론 이제 반도체 매수를 했지만 화장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화장품 쪽에서는 외국인은 마녀공장 VT 매수했습니다. 특히 어제 VT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적어놨구나. 특히 VT 같은 경우에는 리들샷이 아마존닷컴 세럼 부분에서 20위까지 올랐다라는 블로그 내용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뭐 기사로는 못 찾아봤는데 블로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어제 상대적으로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일단 외국인은 어저께 화장품 쪽에서는 마녀공장과 VT를 집중적으로 매수하더라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기관은 반도체 쪽에서는 IP 쪽인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집중적으로 매수했고, 화장품 쪽에서는 CNC 인터내셔널과 VT를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엔터 쪽에서는 기관이 아까 전에 코스피에서는 뭐였죠? 하이브였죠. 근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SM을 매수하더라. 엔터주 매수 주체는 누구다? 기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엔터주를 바닥에서 잡으실 분들은 기관 수급 동향을 보셔야 되고, 기관이 매수한 하이브랑 SM 위주로만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저도 이제 VT 리들샷 한번 써보고 싶은데 좀 뭐랄까 화장품처럼 바르면 된다고 하던데 그게 따끔따끔 거린다고 해요. 근데 그게 눈에 들어가면 어떨지 좀 무섭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겁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저는 피부 관리를 로션 바르고 약간 TV에서 파는 마사지 기계 있잖아요. 그거 가끔씩 합니다. 약간 그렇게 하면 뭐 화장품 흡수율이 올라간다고 하던가, 하여튼 그거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종목 중에서 이제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차트 한번 보시면서 같이 CNC 인터내셔널을 보도록 해요. 그쵸. 이 CNC 인터내셔널은 연초부터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 2배 넘게 올랐을 거예요. 제가 소개해드리고. 그쵸. 이거 2023년 1월달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 주가가 한 3만원입니다. 3만원. 근데 지금 벌써 72,000원 같습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자랑을 몇 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CNC 인터내셔널은 다 기억하시죠? 괜찮아요? 눈에 들어가지 않아요? 네, 이다봉님 감사합니다. 저도 한번 리들샷 한번 써봐야 되겠어요. 효과가 좀 있긴 한가요? 아무튼 CNC 인터내셔널은 제가 굉장히 많이 추천했고, 여러분들도 제 무방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화장품 쪽 매매할 때는 요 4가지만 보면 됩니다.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제가 적어드리는 것만 보세요. 코스맥스, 한국콜마, CNC 인터내셔널, 그리고 실리콘2. 그냥 이건 화장품에 국한된 거고, 아까 전에 VT도 괜찮습니다. VT도 괜찮아요. VT도 좋아요. 근데 이제 이 세 종목의 공통점은 화장품 ODM 업체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유통 플랫폼,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다봉님도 관리하시는 분이시군요. 감사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화장품 섹터 쪽으로 접근하실 때는 이렇게 ODM 업체 위주로 접근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유통 플랫폼 쪽에서는 실리콘2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다? 특정 브랜드 위주로 판매하고 있는 화장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 브랜드의 인기가 시들해졌을 경우에는 오히려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가급적 ODM 유통 플랫폼 업체들 위주로 매수하라고 작년 초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주가 움직임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VT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잘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랜만에 화장품 쪽으로도 매수가 들어오더라. 그리고 엔터주 쪽에서는 바닥에서 기관이 하이브랑 SM을 매수하더라. 요게 딱 어제 외국인 기관 수급 동향 특징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충분히 수급은 다 파악을 하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지?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캡처를 해놨으니까 제가 이거 네이버 밴드에 올려드릴게요. 제 네이버 밴드 아시죠? 저 네이버 밴드에서 백인엽 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여기다가 자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카카오톡방 있거든요. 제 카카오톡방 주소가 이렇게 있으니까 제 카카오톡방 또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코드는 제가 이렇게 486486 적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어제 거도 올려드렸습니다. 뭐 제가 추천드렸던 것 중에서 뭐 LIG 넥스원 급등 이유라든지, 그리고 오전장 강세 테마, 오후장 이슈, 그리고 최근에 도전 369 제가 성공했던 코세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적어드렸고요. 어제 목표가 엄청 많이 달성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장도 뭐 그다지 좋긴 했죠. 코스닥만, 코스피는 안 좋았지만 전부 다 많이 올랐었고요. 그리고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제가 플러스반 교육했던 종목인데 어제 뭐 한 24%까지 급등하기도 했죠. 뭐 그 외에도 많이 급등하고, 그리고 자료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 네이버 밴드 들어오셔가지고 자료 같은 거는 무료니까 충분히 보셨으면 좋겠고, 아까 전에 제 카톡방 그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카톡방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요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계좌가 달라질 겁니다. 특히 주요 시장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는 거의 뭐 쪼꼬가 실시간으로, 우리 예쁜 쪼꼬가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거의 시장 주도 트렌드에서 벗어나지 않는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제 카톡방 많이 들어오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가 어제 이제 전일장 수급 동향이었고, 오늘 아침에 미국장이 상승했던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살펴볼게요. 미국 증시. 미국장 한번 보게 되면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그 오스탄 굴스비라는 시카고 연은 총재가 지난달 CPI는 3%를 넘었지만 개인 소비 지출 지수로 측정한 물가 상승률은 연준의 연간 목표치인 2%대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CPI가 예상치를 웃돌았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경계심을 누그러뜨린 게 반등의 초석이 되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스틴 굴스비 연은 총재는 대표적인 비둘기파다. 비둘기파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좋다라고 한 거는 어느 정도 걸러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오스틴 굴스비 연은 총재가 말한 거는 호재이긴 한데 걸러들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너무 들뜨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장중에 그 나스닥 선물 지수를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음봉으로 돌아서게 되면 오늘 우리나라 틀림없이 갭상승은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거의 갭상승할 확률이 높죠. 갭상승은 하겠지만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음봉으로 전환하게 되면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에도 전강 후약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HTS에서 여기서 보십시오. 그 실시간으로 나오는 게 요 사이트 다 아시죠? investing.com이라고. 여기 들어가시면 그 HTS에서 확인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investing.com이 실시간으로 나와요.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지수에서 나스닥 선물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거 보시면 됩니다. US테크 100 요거 보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지금 현재 약간 약보합입니다. 약보합인데 여기서 낙폭을 확대한다라면 오늘 우리 국내 증시가 전강을 아침에는 강하게 움직이겠지만 오후 들어서 밀릴 수도 있고요. 기준점은 요거 investing.com 들어가셔서 요거 두 개 보시면 됩니다. US500이랑 US테크 100 요 두 개 보시면 여러분들이 장중에 뭐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장중에 시장 흐름이 어떻게 변화될지 어느 정도 체크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그 외에 이제 뭐 엔비디아라든지 ARM 홀딩스, 마이크로소프트 뭐 주가 다 올랐습니다. 뭐 이건 볼 필요도 없는데 ARM 홀딩스가 어제 하락했지만 오늘 다시 반등에 성공했다. ARM 홀딩스가 반등에 성공하면 얘가 무슨 기업이라고 했죠? 반도체 설계 기업이다. 설계면 IP, 또 지겹게 얘기합니다.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얘네들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아셨죠? 그럼 오늘 다시 이제 IP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관련 종목들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아까 나스닥 선물 지수가 꺾이기 시작하면 얘네들도 차익 매물이 나올 거예요. 아셨죠?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얘네들도 차익 매물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얘네들이 더 갈 거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언제나 뭐 시장은 변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확정적으로 확정 편향으로 단정하지 마시고 변화에 그냥 대응하면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오늘 저녁에 주요 이슈가 있습니다.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1월 소매 판매, 미국 1월 소매 판매랑 1월 산업 생산, 이게 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것도 있겠지만 요것도 제가 자료에 올려놓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은 영상만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생각보다 잘 나와야 됩니다. 뭐 소매 판매랑 산업 생산이 늘어야지만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시장 예상치보다 잘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 10시 반 그리고 1월 산업 생산은 11시 15분 체크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스타크워즈 출연하는데 스타크워즈 끝나고 발표를 하겠죠. 그쵸? 그래 여러분들 요거는 이따가 체크하시고 우리 카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뭐 카톡방 분들이 올려주기도 하시니까 카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오늘 뭐 산업생산이랑 소매 판매 결과치는 굳이 여러분들이 investing.com에 들어가서 확인 안 하시더라도 우리 카톡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전해액 쪽이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제가 쭉 적어놨는데 제가 일일이 다 읽어드리진 않는데 전해액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쭉 적어놨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요거는 이제 박스만 표시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 PBR 관련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대신 손해보험사 쪽에서는 흥국하지만 장중에 한 25%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대신 25% 정도 급등했다가 상승분을 어느 정도 대부분 반납을 했죠. 네, 여러분들 유튜브 시청하는 분들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십시오. 지금 97분 시청하고 계신데 좋아요가 36개밖에 안 됩니다. 많이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반도체 섹터 IP,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노래 불렀지만 계속 좋다. 어제 또 갔습니다. 오전장 강세 테마 그냥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코스닥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제 코스닥 종목들입니다. 코스피는 시작이 안 좋았어요.
일단 웹툰 올랐고요. 로봇 올랐고요. 웹툰 로봇은 최근에 좀 부진했지만 어제는 강하게 움직였고요. 그리고 IP 팹리스트 디자인하우스 다 올랐고요. 엔터가 어저께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기간은 하이브랑 SM이더라. 체크하시고, 그리고 우주항공도 올랐습니다. 최근에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다면 그냥 비중은 조금만 하고 단기적으로 대응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요것도 제가 자료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일일이 다 캡처해가지고 보실 필요 없어요. 제가 일일이 다 자료 올려드리니까. 그리고 오후장에서는, 오전장에서는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안 올랐는데 오후장 특징은 2차전지 섹터가 반등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오전장에 강했던 테마들도 대부분 오후장까지 강세를 유지했지만 오후장에는 2차전지 sek터가 반등을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1월 CPI 충격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다. 요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고, 오후장 강세 테마는 오후장에서는 인공지능도 좀 올라오고, 2차전지 쪽에서는 뭐 양극재라든지, 양극재도 올라오긴 했지만, 2차전지 리튬 쪽, 뭐 강원에너지라든지 리튬포어스, 하이드로 리튬 관련 종목들 대표적으로 있잖아요. 뭐 금양도 있긴 하겠지만 그 종목들 위주로 많이 오르더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올해 3월 달에 이제 곧 상패 시즌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코스닥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4년 연속 개별 기준으로 적자. 이 기업들은 지금 현재 관리 종목 상태일 텐데, 지난해에도 적자였으면 상폐됩니다. 그리고 3년 연속 적자인 기업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올해 관심 종목으로, 관리 종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 종목수 엄청 많으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한 몇십 종목 되시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그 종목들 실적 다 체크하셔가지고 상패에 해당하는 종목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아셨죠? 물론 이제 저희 플러스방은 제가 관리해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은 상패에 해당되는 종목이 없도록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괜히 이거 1년 농사 잘 지었다가 상패 한두 개 당해버려가지고 1년 농사 다 망치는 경우도 있어요. 아셨죠?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체크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 주요 이슈부터는 저희 회원 전용이기 때문에 제가 공개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국내 증시 이 정도면 마무리가 된 것 같고, 요건 이제 저장하고 닫고, 그리고 제가 증권사 리포트 잠깐 소개를 이제 해드릴 텐데, 증권사 리포트 소개해드리기 전에 제 서비스 홍보도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골드 서비스랑 골드랑 스마일 리포트 이렇게 이제 두 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1개월 88만원입니다. 리딩 제공하고요. 리딩 제공하고. 근데 스마일 리포트는 리딩은 제공하지 않지만 유망주 추천해드리고요. 교육까지 제공해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데일리 리포트는 스마일 플러스 회원한테 매일매일 아침마다 제가 일찍 드리고 있고, 그리고 모델 포트폴리오도 관리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매하시기는 굉장히 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스마일 리포트 위주로 소개를 해드린다면 1개월 33만원, 3개월 88만원입니다. 3개월 88만원인데 골드 1개월 가격밖에 안됩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망주 추천받고 싶고 공부도 하고 싶으신 분들은 1588-0648 전화만 하시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3개월 88만원이니까 많이 가입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특별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리포트까지 제공해 드립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예전에 추천했던 건데 작년 12월 13일 날에 추천을 했던 겁니다. 그 이후로도 여러 번 매매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업 내용, 매수가, 투자 포인트, 재무제표, 그리고 매매 전략, 이렇게 제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 굉장히 편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문자로도 나갑니다. 문자는 몇 월 며칠 스마일 유망주,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투자 포인트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3개월 88만원 굉장히 부담없는 가격이죠. 한 종목 수익만 나면 벌어들일 수 있는 그 금액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3개월 88만원이니까 많이 가입해 주시고 1588-0648입니다. 이쪽으로 전화하셔가지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증권사 리포트 한번 이제 간단하게 오늘 나온 증권사 리포트 간단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어떤 게 나왔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즘은 이제 장 변동성이 많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2종목 정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번 주는 사실 아직까지 종목은 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올라가는 장이기 때문에 괜히 고점에서 물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종목을 안 드렸는데, 보통 일주일에 최근 장에서는 한 2-3종목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꽤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가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저라면 솔직히 골드 가입할 바에 제 서비스 가입합니다. 다른 종목, 다른 전문가들 또 훌륭하지만 다른 전문가들한테 만족 못 하셨던 분들은 제 방송 한번 들어오시기 바래요. 자, 지금 오늘 이마트 리포트가 나왔네. 이마트. 이거 저 PBR 관련해서 좀 올랐던 종목인데 최근에 조정폭이 조금 컸네요. 이거는 굳이 이거는 좀 안 좋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어저께 150 사이즈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셨죠? 신영증권에서 매수 의견은 유지를 했지만 제목이 조금 거시기하다, 그죠? 희망회로는 이제 그만. 연간 첫 영업 적자를 시현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우리가 이제 쇼핑 문화가 쿠팡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거의 장은 쿠팡으로만 봅니다. 그냥 기분 전환할 때만 이마트 한 번씩 가고. 왜냐하면 너무 편하잖아요. 그리고 쿠팡 같은 경우에는 와우 헤어는 15,000원 이상이면 무료로 배송을 해줍니다. 그런데 굳이 4시간 버려가면서까지 마트에서 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쿠팡이 품질이 엄청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놀라실걸요? 지난번에 제가 소고기 한번 산 적이 있는데 소고기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소고기 바꿔달라고 하니까 그냥 묻지도 않고 그냥 소고기 바꿔줍니다. 그리고 기존 가지고 있는 소고기는 폐기 처분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쿠팡이 품질에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채 같은 거 사셔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쿠팡에서 야채 사면 진짜 싱싱합니다. 제가 쿠팡 홍보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쿠팡 애용자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품질은 오히려 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마트에서 사면은 차에 실어가지고 오는데 엄청 힘들잖아요. 뭐 차에 안 실더라도 들고 오는데 엄청 오래 걸리는데 쿠팡은 그냥 알아서 문 앞까지 배달해주고, 그러니까 엄청 편하더라. 이제 소비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마트가 구조적으로 그 성장세를 보여주기에는 조금 많이 미흡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하시고, 일단 이마트는 저 PBR 관련 종목으로는 오를 수 있겠지만 지금 저 PBR 관련 종목들의 수급이 만약에 끊기게 된다라면 이마트는 추세적인 우상향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가 뭐 새벽 배송으로 그 다른 쿠팡이랑 경쟁이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휴젤 리포트가 나왔네요. 휴젤도 제가 방송에서 휴젤도 엄청 올랐네.
와, 이게 10만원까지 무너졌었는데, 이게 우리 플러스방 회원 종목이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플러스방 회원 종목이었는데, 그때 언제 매도를 했냐면, 아마 우리가 급락 전에 아마 매도를 했을걸요. 이쯤에 매도를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찌되었건, 제가 휴젤은 방송에서 엄청 많이, 휴젤은 방송에서 얘기를 안 했나요? 휴젤은 저희 플러스방에서만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익 보고 팔았는데 10만원 무너졌다가 결국에는 다시 많이 오르는 모습입니다. 아마 휴젤도 방송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혹시 제가 휴젤 스타워즈 방송에서 이제 스타워즈가 아니었죠. 그때 당시에는 스침의 상한가 2부였는데, 그때 혹시 제가 휴젤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새벽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나? 아무튼 제가 이 종목을 좋아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어찌되었건 지금 16만 7천원까지 갔는데 16만 1,100원까지 올랐는데 아직도 사야 될 때라고 지금 교보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한 45분 정도까지만 제가 오늘 나온 증권사 리포트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살펴드릴게요. 요 리포트 자료는 필요하시면 제가 여러분들 아까 카톡방 있잖아요. 거기다 올려드리겠습니다. 미국 진출 앞두고 지금은 사야 될 때, 4분기 실적이 꽤 잘 나왔네요. 지금 4분기 이게 OP가 영업이익이거든요. 영업이익이 368억원 나왔고, OPM이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이 41% 나왔습니다. 41% 정도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 중에서도 매우 좋은 겁니다. 보통 클래시스가 영업이익률이 제가 알기로는 50%가 넘어가는데, 그 영업이익률이 잘 나왔기 때문에 클래시스가 상대적으로 다른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 비해 밸류를 더 받고 있거든요. 근데 휴젤도 41.4%면 굉장히 좋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는 아니지만, 그리고 요거 얘는 이제 보톡스 쪽이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톡시는 유럽, 중국, 유럽, 라틴 아메리카, 미국 등 전 지역의 고른 성장이 기대되고 있고, 필러는 중국 신규 매출의 기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역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일단 휴젤은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피크 아웃일지 아닐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 체크해 보자고요. 그 외에 이제 여러분들이 볼만한 게 이겁니다. STI 한번 볼까요? 이것도 좀 많이 올랐네. 조금 안 오른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셔가지고 매매하실 만한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클래시스 바닥에서 머리 들었네요. 어저께 올랐는데 오늘 증권사 리포트가 좀 나왔습니다. 한번 볼게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영업이익이 219억 나왔습니다. 219억 나왔고, YO 전년 동기 대비로는 12.8% 올랐는데, QOQ로는 전분기 대비로는 한 11.1% 빠졌고요. 4분기는 영업이익이 컨센을 좀 하회했다고 합니다. 대신 성장 스토리는 변함이 없지만 목표 주가는 43,000원으로 하향을 했다. 생각보다 좋은 리포트일 줄 알았는데 좋은 리포트는 아니네요. 제가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랑 리포트 여러 개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사실 시간이 조금 항상 아침에 방송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합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은 제가 아까 카톡방 링크 드렸죠. 그쪽에 제가 증권사 리포트 오늘 잠깐 설명드렸던 거는 다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쪽에서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방송 준비한 것은
꼼꼼하게 준비했는데 만족스러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오후 방송 없고요. 내일 아침에는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알찬 정보로 아침 방송 준비할 테니까 내일 아침에도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8시에 진행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